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유 유상증자 일정과 최근 공시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결정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가 800만 주죠. 기존 주식수 대비 55% 비율이고요. 적지 않은 물량이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자금의 190억 원, 운영자금 32억 원, 채무상환 157억 원 이렇게 사용할 목적이고요. 지금 개요 한번 보시면 예정 발행가액이 4,750원이었지만 지금 현재 29일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되었죠. 4,605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종 확정 가액은 1차,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모집 총액은 368억 원이고요. 모집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죠. 실권주 일반 공모에 있어서 핵심은 신주 인수권입니다.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1년 12월 30일 목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4일이죠. 하루 전날 3일이 권리락이고요. 또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하는데 연휴가 있고 12월 31일은 주식장이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12월 30 목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유중 구주주 자격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6시를 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거래로도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22년 1월 3일이죠. 월요일 대유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셔도 구주주 유중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얼마를 매도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신주 인수권을 받습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고 보유하셨다가 구주주 청약일에 유중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권리락일부터는 희석되는 주식수만큼 주가가 하락되어 기준 주가로 거래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권리락 하루 전날 종가 12월 30일이 되겠죠. 즉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권리락 하루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로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 직접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 기준 주가를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유상증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구주주 한 주당 배정 비율이 0.55260,434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100주를 보유하셨다면 55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 거고요. 1주 미만은 절사입니다. 여기에 초과 청약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100주로 설명을 드리면 신주 인수권을 55주를 받았으니까요. 55주 곱하기 0.2주는 11주입니다. 따라서 기존 신주 인수권 55주 플러스 11주 하게 되면 66주를 초과 청약까지 포함하여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중을 받으려는 분들은 초과 청약까지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마찬가지로 1주 미만은 절사고요. 단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주식수는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55주고 초과하여 청약할 수 있는 건 11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초과 청약 11건은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수주라든지 실권주가 생기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주주로 유상증자 자격은 되지만 유중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적극적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22년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5거래일 동안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보유하신 계좌에 대유 R이라는 이름으로 신주 인수권이 생깁니다. 실제 당일이 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유중 진행 과정에 있어서 권리락일이 되면 기존 주가로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들은 손해인데요. 그 손해인 만큼 신주 인수권을 팔아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단 유중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만 파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신주 거래일에 매도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1월 28일 신주 인수권의 상장 폐지일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고요. 27일 정규 시간 내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는 주문가로만 거래가 되고요.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폭이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안 되고요. 따라서 정규 거래 시간 내에만 거래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저가와 고가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뭐 아무렇게나 던지거나 너무 헐값에 이렇게 매도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주 인수권의 거래 가격은 신주 인수권의 가격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대유의 본주 주가입니다. 즉, 뭐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공식을 갖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그 헐값에 신주 인수권을 파는 일은 없게 되겠죠. 위에 영상,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신주 인수권을 팔지 말고 보유하셔야 됩니다. 구주주 청약일에 보유하셔야 구주주 청약일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100%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고요. 계좌에 인출 가능 금액 기준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HTS, MTS 유상증자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청약할 수 있는 섹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초과 청약으로도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 공모로 넘어갑니다. 아무나 이제 청약할 수 있는 것이죠. 뭐 22년 2월 15일부터 16일간 2일간 청약이 진행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일반 공모로도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뭐 남은 실권주를 산다는 뜻이죠. 뭐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죠. 실권 수수료가 11%가 되는데요. 뭐 사실 실권 수수료만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실권주가 많다면 기업은 유중을 하더라도 손에 쥐어주는 현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 실권주는 KB증권이 곧 장내 매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장기 투자하진 않죠. 따라서 실권주가 많은 경우엔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실권 상황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주주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죠. 대유의 최대 주주는 50% 참여할 계획 예정인 것입니다. 주주 배정 실권 후 일간 공모 유상증자의 방식은 최대 주주도 자금을 동원해서 돈 주고 주식을 사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하는데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장외 거래 방식으로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블록딜 형태도 있고요. 주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뭐 배정받은 신주 인수권을 팔아 뭐 최대 주주는 일반 공모에 청약하는 방식,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최대 주주라고 모두 현금이 많은 건 아니라서 유상증자,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이런 실권주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이런 유상증자 방식에는 최대 주주의 희석률, 지분율의 감소가 경영권이 방어 가능한 수준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영권이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이렇게 실권주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 방식은 진행하지가 않죠. 참고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 부분이 지금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자금 조달에 유상증자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물적 분할 없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도 고스란히 현금으로 주식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뭐 주식을 사지 못하는 경영권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뭐 이런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주식 비례를 달리하여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분할 없이도 뭐 사업 부분이 별도로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점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대유의 최대 주주 유중 참여는 아직 예정으로 보이고 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희석 가능한 주식 뭐 비율을 다 감안한다면 14%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지만 소액 주주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뭐 유상증자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현재 1차 발행가액이 4,605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예정 발행가액이 4,750원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유중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2차 발행가액이 남았는데요.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파란색, 보시는 이 파란색 내용은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영상, 아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대유의 주가는 6,480원입니다. 지금 요걸 개념 갖고 2차 발행가의 결정, 즉 최종 발행가의 결정이 되겠죠. 그거에 이제 할인율을 적용해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지금 최근 대유의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30일 기준 기업의 이제 분기 보고서죠. CB, BW, 전환사채, 신주유수권 부산채 현황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시가 하락으로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죠. 전환하는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후에 10월 20일 같은 날 신주 인수권 부사채 100억 원 중 10억 원을 이렇게 만기 전 취득하여 소각했습니다. 갚은 것이죠. 남은 게 90억 원 있었고요. 또 이후에 11월 10일 남은 BW 20억 원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즉 주식으로 보통주로 신규 상장이 된 것이죠. 23만 8,776주가 이렇게 새로 신규 상장이 된 것입니다. 주식수가 늘어난 것이죠. 이제 남은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70억 원인데요. 그마저도 11월 23일 70억 원 조기 상환 청구가 돼서 소각했습니다. 모두 상환된 것이죠. 이제 남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는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2 전환사채는 12월 23일 시가 하락으로 또 조정이 되죠. 주식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141만 4,743주가 되었고요. 이 주식수는 유상증자 반영 전이니까 시가 하락과는 별개로 유증 후 지금 55% 비율만큼 더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유의 최근 공시와 유상증자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권리락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기업의 이제 유상증자를 대응하신 분들이라든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